트윈데믹은 비슷한 두 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쌍둥이를 뜻하는 트윈과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트윈데믹이 발생하면 감염자가 뒤엉기거나 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사람이 생겨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얼핏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의료체계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됩니다. 우연껏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업의사들은 벌써부터 트윈데믹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칫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으로 병원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독감 환자인 줄 알고 치료했다가 코로나19로 밝혀지면 병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며 독감이 유행하는 11월 이후에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어 우연급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코로나19와 독감을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진단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진단키트를 사용하더라도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하도록 하는 진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8일 브리핑에서 희망하기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역학조사를 통해 두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며 두 감염병을 구분하고 진단하는 진료 대응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트윈데믹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수도권 내 고위험시설과 집합금지도 연장했고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세부 방역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쉬워지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상황은 조금씩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10월 중순 이후부터 11월까지 독감 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전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의 발령 시점은 2017년 12월 1일에서 2018년 11월 16일이었으나 2019년은 11월 15일로 앞당겨졌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빠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독감이 예년보다 줄어도 10월에서 12월까지는 안심을 못합니다. 11월에 트윈데믹이 급증해 12월쯤 절정기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증상 구분이 어려운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된 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감은 매년 10월에 유행하기 시작해 이듬해 봄철까지 유행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월에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3, 4월에는 B형 바이러스가 유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에 감염된 환자는 총 3명으로 보고되고 있고 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이들 3명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 2월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올 남미의 겨울에 코로나가 유행 시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면서 독감 발생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한국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외출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수시로 손을 씻는 개인 방역수칙이 널리 확산되면서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끝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올가을과 겨울철 독감 유행은 예년보다 감염자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생활이 늘어나는 만큼 일정 규모의 독감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올 가을과 겨울철에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대부분의 사람이 실내에서만 생활한다며 코로나19를 처음 맞이하는 환경이다 보니 일정 규모의 트윈데믹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해외 국가도 예가 아닙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트윈데믹 의심 사례 116건을 검사한 결과 한 건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터키도 트윈데믹 감염자 비율이 각각 2.7%, 2%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트윈데믹 규모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독감이 크게 유행할 경우 증상이 유사한 코로나19 확진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최소 2,600만 명이 감염됐으며 14,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가을, 겨울 유행이 유행되는 두 바이러스 중 하나라도 제대로 틀어막자는 취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은 통상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며 6개월간 면역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사망률의 경우 다른 감염병인 사스는 10%이며 메르스는 사망률이 최고 34%에 이릅니다. 반면 다른 전염병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사망률은 2.3%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계절 독감은 약 0.1%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와 독감 모두 동시에 감염 시 사망률이 43%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60에서 70%의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 30-40%의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의 치료약으로 타미프루라는 약이 있지만 이 약은 코로나19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두 바이러스에 동시 효과가 있는 예방과 치료약이 현재 한국제약회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약은 저면 말라리아 치료약으로 허가받았으나 우한폐렴이 발생하면서 용도 변경 약물 조사에 의해 발견된 약물입니다. 클로로킨과 구조상 유사성이 있지만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코로나19 효과와 더불어 항에볼라 효과도 입증된 안전하고 더 강력한 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되어 왔던 용도가 변경된 약이라 임상시험 없이 즉시 사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비드19 대유행은 우리 글로벌 커뮤니티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유행병에 대비해 렘데시빌 및 하이드록시클로킨과 같은 몇 가지 후보 약물이 인체 임상시험에서 조사되었지만 코비드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치료 효능을 좀 더 더욱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믹스의 화학성분인 피로나리든과 아테수네이트는 사스코비2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에 대해 100%의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냅니다. 인간 폐 상피세포에서 하이드록시클로킨은 100 마이크로몰 미만의 농도에서는 어떠한 효과도 나타내지 않았지만 피로나리딘과 아테수네이트는 이 미만의 농도에서 사스코비2 및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했습니다. 종합하면 아테수네이트와 피로나리딘이 이번 트윈데믹에 코비드19 및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환자에게 사용하기에 효과적인 약물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의 경우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타미프루를 추가해서 복용하면 됩니다.